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바른정당이 4.3 보궐선거에서 대패배하고요. 또 이현주 의원 징계하면서 완전히 지금 찢어지고 있습니다. 폭망하고 있습니다. 갈라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범보수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이 지금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예, 이번 내용은 뭐 생각보다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네. 뭐 다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왜 자초했다고 하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큰 틀에서 4.3 재보궐선거에 바른미래당이 거기에 등장을 안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지율도 6%도 안 되는 정당이 그 창원, 그다음에 통영 이런 선거구에 출마자를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뭐 당의 어떤 존재의 의의를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출마를 했겠지만은 이 정당 여러 가지 이 현재 구조로 보면 이 여당의 독주에 관해서 제대로 된 야당이 합리적인 견제와 비판을 해야 된다. 그걸 해달라. 그런 정부 여당의 실정을 좀 견제해달라. 이런 국민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답보 상태 40% 미만으로 50% 미만으로 빠져가지고 네. 올라가질 않고 계속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바른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도 6% 미만으로 계속 멈춰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럴 때 우선 후보자를 안 내는 것이 그야말로 범보수 통합 후보를 내는 쪽으로 양보고 나가는 것이 좋았다. 그런데 이걸 강행한 것이 잘못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현주 의원이 이 뭐 손학규 대표를 가리켜 갖고 이번에 이제 창원에 가서 상주하면서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하는 거 보고 찌질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갖다 전격적으로 지도자도 모르게 그 당 징계의회 회부해가지고 또 뭐 당원권 정지까지 시켰잖아요. 이런 것이 결국은 국민들 눈에는 정말 그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그 정당의 행태 아니냐, 정치 행태 아니냐 이런 저 비판 여론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6% 선에서 그나마 좀 유지를 했었는데 한 0.7% 빠져갖고 5% 초반으로 빠졌다고 그래요. 예. 이러니까 이제 바른정당은 제가 보기에 바른미래당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능력을 국민들한테 입증시켜주기보다는 국민들로 받는 비판의 수위가 더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일단 말이죠. 4.3 보궐선거 대패배 이후에 당이 이제 내홍에 휩싸였는데 아무래도 내년에 바른정당으로 나가서 당선될 이유는 없다. 그럴 일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오늘 최고위원회 7명 중에서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김수민 이런 최고위원들 5명이 빠져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2명만 나가면 대표하고 한 사람인데 한마디로 최고위원 다 빠지고 이거 뭐 최고위원 회의가 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과반도 못 넘으니까. 근데 여기 나오신 분들 보니까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김수민 이런 사람들 보니까 지금 내년에 바른정당으로 나가서 될 일이 아니다. 여기서 지금 도와줄 일이 아니다. 그럼 결국 손학규는 사퇴해야 되는데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손학규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7명이 최고위원 그 이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 당 대표는 당연히 가야 될 거 아시겠어요? 예. 그다음에 원내대표도 이제 당의 2인자잖아요. 서열상으로. 예. 그래서 당연히 가야죠. 이 2명 빼놓고 나머지 최고위원이 다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예.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제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죠? 미래가 안 보인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무슨 뭐 특별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회의만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불참한 사람이 우연히 5명이 된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손학규 대표가 사퇴하라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당연히 뭐 손학규 대표는 내가 왜 사퇴하냐 거부했잖아요. 예. 사퇴 거부하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당원들한테 재신임 투표라도 하자. 그래갖고 재신임 투표를 받아갖고 결정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5명의 말하자면 요구사항이 굉장히 크고 무거운 거예요. 예. 손학규 대표한테.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바른정당 지지율은 계속 빠지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실적도 안 올라가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보는 눈도 별로 안 좋고 지금 국민들은 이제 보수 대통합의 텐트 속으로 다 들어가라. 이걸 주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원, 성산, 이번 통영 보궐선거 이런 데서 그렇죠. 나타난 민심이 창원 같은 경우 우리 자유한국당이 옛날에 굉장히 약자였었잖아요. 근데 이번은 뭐 불과 500표 0.4% 이걸로 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이제 자유한국당에 힘을 실어주겠다. 바른미래당 정체성도 왔다 갔다 헤매고 그러니까 이런 정당은 신뢰하지 않겠다. 이런 사인입니다. 큰 뜻에서는. 그렇죠. 이런 민심의 흐름을 바른미래당이 있지 않으면 이거는 깨질 수밖에 없고 이미 지금 국회의원들 뭐 어느 정당이나 말할 거 없지만 특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내년에 자유한국당으로 가기도 어렵고
또 뭐 민주평화당이나 민주당 가기도 어렵고 네.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내년에 과연 내가 공천을 받아서 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제일 큰 기준이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런데 이런 판국에 지지가 쭉쭉 계속 빠지고 정체성도 지금 헷갈리는데 어느 국민이 그렇게 투표를 주겠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미 언론에도 이현주 의원도 지금 뭐 내년에 당원권 정지 됐으니까 공천 못 받잖아요. 내가 거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튀어나갈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저쪽 호남 쪽 지역, 옛날에 이제 국민의당 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민주평화당 쪽 기웃거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렇죠, 사람들 그렇죠. 본래부터 이제 민주당 안 가려고 그렇죠. 바른미래당 만들었잖아요. 권은희도 그래서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지금 뭐 민주당에 간다고요. 민주당에서 뭐 거기 기존 주자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이 있는데 거기다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평화당에 끼웃거린다는 것 같고 또 옛날 이제 우리 한국당에서부터 흘러갖고 바른미래당 간 사람들은 이제 다시 한국당에 한국당으로 끼웃거리고. 올라오고. 예. 그런데 이렇게 배지를 의식해갖고 끼웃거리고 다니지 말고 그렇죠. 정치적인 소신을 갖고 좀 다녔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니고 정치 1, 2년 한 사람들도 아닌데 대부분이 뭐 그렇게 소신까지 변절해가면서 이제 국민들이 이거 소신을 바꿨구나. 변절자다 아니다. 국민이 먼저 판단해 줍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깨끗하게 의원직 딱 던지고 4년간 5년간 반성할 사람 반성하고 다시 살려면 무소속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의원직을 사퇴든지 해야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지금 손학규 대표가 흔들리니까 벌써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등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유승민 대표는 뭐 하고 있나 이런 색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도 다 나중에 내년에 선거판에서 당선될 건지 안 될 건지 요것만 하고 말을 지금 아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도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우리 국민에서 자기네들이 대표까지 했으면은 국민한테 욕을 먹든 말든 간에 자기가 딱 판단하면 소신을 갖고 해야죠. 그러니까요. 소신을 갖고 해갖고 국민한테 비판 받을 건 받고 또 비판 가운데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설득할 때 그 리더십을 인정받는 것이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어디 뭐 해외로 나가다니고 나는 뭐 지금 내가 무대가 아니니까 대표가 있으니까 난 조용히 뒤에서 빠지겠다. 그래갖고 비난의 화살은 면하려고 그러고 이런 꼼수 국민이 이제 그러니까요. 용납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른정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들어오자니 가오떨어지고 계속 있자니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계속 이슈를 만들어낼 수뿐이 없는 건데 여기서 보니까 손학규 대표가 정말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두 사람뿐이 없는데 뭐 5사람 다 빠져갖고 이런데 회의를 했어요. 어쨌건 오늘 최고위원들이 많이 못 나오셨다. 예, 당내 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들 당위원장들이 다음 선거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충분히 이해하죠.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다음 총선은 다를 것이다. 뭘 달라해 달래기는 분위기. 이 사람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예, 달라진다는 게 더 나빠진다는 더 얘기겠죠. 나빠지는 거죠. 더 나빠지는데 웃기는 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집권 여당의 노조 세력과 제1당의 공안 세력은 다음 총선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다. 근데 알겠지만 이번에 노조 세력이 왜 당선됐습니까? 바로 바른정당 때문이거든요. 정신 못 차렸어요. 그리고 제1야당의 공안 세력. 이건 정말 악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손학규 대표 어디서 왔습니까? 한나라당에서 이동한 사람이에요. 손학세. 예? 자, 그러면서 여야 균열 속에서 중도 세력의 입지가 확대될 것이다. 중도라면은 이번에 정권을 정확하게 비판했어야죠. 중도가 이번에 어디 찍었습니까? 다 자유한국당 찍었죠. 그러니까 내년에 중도 입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른정당은 없어져야 되고 손학세는 집에 가서 쉬든지 아니면 탄광 들어가서 얼굴에다 연탄 묻히고 다니든지. 아니 제가 너무 심한 소리 같은데 지금 이 자유한국당에 있다가 아니군요 한나라당에 있다가 옮겨간 사람이면 정말 좀 생각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생각 없이 말이죠. 여기 가면 이 얘기, 저기 가면 저 얘기. 아마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손학세처럼 많은 곳을 옮겨 다닌 사람도 없고 이렇게 보수였다가 진보였다 극좌까지 가는 사람은 보다 처음 본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내년 되면 뭐 중도층에 따라올 것이다.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중도층들이 왜 이 정부가 탄생하는데 크게 뭐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문재인 현 대통령하고 당시에 우리 홍준표 우리 자유한국당의 후보하고 편차가 많이 났잖아요. 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중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민주당을 지지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 정부가 탄생하는데 크게 기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현 여당을 지지해줬던 중도층이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 전부 민주당에서 이탈해가지고 그 중도층이 한국당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지금 국정농단 사태 이전의 그런 지지율로 30%대로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도층이
바른미래당이 희망하는 대로 자기네 가지를 않아요. 그렇죠. 이 추세는 제가 보기에는 되돌릴 수 없다. 왜? 이 중도층이 실망한 것은 현 정부 여당의 중요한 경제정책, 그렇죠. 민생정책, 그 다음에 안보정책에 대한 실망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보수 갖고는 이거 안 되는구나, 나라가. 이제 선명한 보수 야당,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편을 서야 되겠다. 이 중도층이 옮겨가는 바람에 창원 통영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의 배 이상 차이 나게 한국당이 이겼잖아요. 네. 이 민심의 큰 흐름을 왜 못 읽느냐. 못 이렇게 읽고 있어요. 민심의 흐름을 못 읽고 정당을 지휘하고 그 정당에 남아가지고 무슨 뭐 정체성을 확보하고 중립이라는 데가 대한민국에서 쓸 땅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정책의 흐름으로 볼 때, 민심의 흐름을 볼 때는 중도가 지금 없어지는 국면인데 이걸 제대로 못 보고 내년 되면 좋아진다? 이 얘기는요. 소득주도 성장. 작년 연말에 장하성 실장 그러니까. 나가면서 내년 되면 좋아진다는데 올 1월에서 3월 달까지 경기 지표 보셨죠? 좋아진 거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생산, 소비, 투자, 무역 다 떨어지잖아요.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내년에 더 나빠지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 정도 되면 딱 중도 보수 대통합 국민한테 심판받을 때 나는 보수는 보수, 진보면 진보 딱 이렇게 하지 어정쩡하게 양다리 거쳐갖고 이건 좀 소신이 없고 정치 철학이 그리고 정치 비전이 없다. 저는 그렇게 좀 혹평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전학현의 안보정론 TV 이제 20만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은 구독 그리고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인재들이 모여들고 있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중도를 표방하고 있지만 중도가 아니라요. 이거는 여권에 이중되고 오히려 도움입니다. 예, 손학규 같은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패배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자꾸 삐뚤어지게 만들고 있는 이런 바른정당의 손학세 같은 사람들이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예, 과거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가서 말이죠. 또 이제는 바른정당으로 가고 세상에 이렇게 잘 옮겨 다니는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새도 말이죠. 다 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철새들은 보다 처음 보는 변태 철새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손학세 빨리 물러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으로 여러분들 뭉쳐야 됩니다. 제가 자유한국당 하니까 자유한국당 너무 좋아해서 당원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적어도 자유한국당 가는 길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 뭉쳐주는 거고, 자유한국당이 잘못하는 거 있으면 그냥 갖다 뺨따고 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신의 한 수는 정도를 표방합니다.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